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을 찾는 일이 단순한 불편함이라고 여기셨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시원하지 않은 소변, 갑작스런 요이, 잔뇨감은 전립선이 굳어가며 염증과 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방광 기능 저하, 요로 감염의 반복, 심하면 신장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지요. 그러나 희망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10분이 앞으로의 수면, 자신감, 배우자와의 관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임상에서 수천 명의 중장년 남성을 도우며 약과 수술 이전에 스스로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20년 넘게 남성 배뇨와 전립선 건강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한수진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전립선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결코 비싼 약도 고통스러운 수술도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고 전립선을 주기적으로 깨끗이 비워주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억지로 치료받기보다 올바르게 관리받을 때 스스로 회복하는 기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그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지긋지긋한 밤의 불편함은 물론 전립선암에 대한 불안에서도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바로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전립선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거의 통증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밤에 두세 번 깨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신호의 시작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전립선은 점차 굳어지고 염증이 반복되며 결국 소변이 막히거나 심한 경우 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과정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조기 발견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며 찾아오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관심이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은 단순히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건강 습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전립선을 회복시킨 수많은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단, 이 내용을 대충 듣고 넘기신다면 당신의 전립선은 여전히 굳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직접 증명해온 사람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하나라도 남겨주세요. 그것이 당신의 건강을 되찾는 첫 결심이 됩니다. 몇 달 전 제 진료실을 찾은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민준 씨 74세, 평생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정년 퇴임하신 온화하고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 그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제 진료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흐려진 눈빛, 그리고 깊은 체념이 묻은 표정이 인상적이었지요. 옆에 앉은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버지가 밤마다 잠을 못 주무세요. 1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들락거리시는데 정작 가셔도 한참 동안 나오질 못하십니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고 늘 말씀하세요. 그 말 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안타까움과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민준 선생님은 제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저는 아드님을 잠시 밖으로 내보내고 선생님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분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하면 사는 게 부끄럽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들락거리느라 잠을 설칩니다. 낮에는 언제 또 소변이 마려울까 불안해서 어디 나가기도 두렵습니다. 손주들이 놀자고 해도 힘이 없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존경받던 한 남성이
스스로의 몸 하나 다스리지 못한다는 현실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좋다는 약은 다 복용해 보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속만 쓰리고 불면만 더 심해졌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분의 차트를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드신 약은 잠시 물살을 늦출 뿐입니다. 이제는 전립선 안에 고여있는 오래된 물, 즉 정체된 분비물을 깨끗이 비워내야 합니다. 그 말에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원장님, 저수질환이요? 제 몸 어딜 말하는 겁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저수지가 바로 선생님의 전립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안에는 썩은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늘부터 그 수문을 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눈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처음부터 배출의 중요성을 지금처럼 강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라면 전립선이 부으면 약으로 요도를 넓히거나 심하면 수술로 잘라내는 것이 정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임상 현장은 달랐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이 금세 재발하고 수술 후에는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보며 마음 한켠이 늘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될까? 정말 다른 길은 없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세계 각국의 학회와 연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의 한 대학 세미나에서 인생을 바꾼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 강연은 전립선 질환의 근본 원인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강연자는 70이 넘은 역학 연구의 세계적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수만 명의 남성을 수십 년간 추적 관찰한 데이터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지요. 한 달에 20회 이상, 즉 이틀에 한 번꼴로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33% 낮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명백한 생리적 원리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전립선은 단순히 전객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매일 새로운 분비물을 만들어내는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낡은 물질이 제때 배출되지 않으면 염증과 섬유화가 쌓여 결국 기능이 멈추게 됩니다. 바로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약이 아닌 자연스러운 주기적 배출이야말로 전립선을 되살리는 근본적인 해답이라는 것을요. 이제 그 과학적 원리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매일같이 새로운 전립선액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액체가 오랫동안 배출되지 못하면 내부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결국 만성염증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마치 마을의 저수지 수문을 닫아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썩고 냄새가 나며 벌레가 끓기 시작하지요. 우리의 전립선도 똑같습니다. 오래 고여있던 분비물은 점점 점성을 띠고 딱딱하게 굳어 석회화가 일어나며 전립선은 부풀어 올라 요도를 압박합니다. 소변줄이 가늘어지고 시원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명백한 질환의 신호입니다. 에스터 어핏.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방광에 소변이 남아 밤마다 잠을 설치게 되고 심할 경우 소변이 역류하여 콩팥까지 손상시키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어오른 전립선은 발기를 담당하는 신경과 혈관을 압박해 선교 저하와 발기부전을 유발합니다. 결국 소변 문제와 성기능 저하는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병원은 여전히 증상만 완화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약으로 요도를 넓히거나 부은 부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권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인 썩은 물, 즉 오래된 분비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다시 같은 증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립선을 살리는 진짜 해법은 바로 그 수문을 열어주는 것, 주기적이고 완전한 배출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전립선 건강의 회복은 약이나 수술이 아닌 몸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운 행위로 여겨온 배출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이고 생리적인 치료법이라는 사실을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전립선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비워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전립선을 정화하고 되살리는 생명활동입니다. 부끄러움 대신 건강을 위한 자존심을 가지세요. 이 방법은 부작용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지만 효과는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바로 지금 전립선의 수문을 열어 깨끗한 순환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몸이 가장 편안하고 따뜻할 때 전립선도 이완되어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직후입니다. 온수의 열기가 골반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돕기 때문이지요. 가능하다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을 선택하십시오. 침실이든 욕실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긴장을 풀고 몸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급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행위는 당신의 건강을 되살리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기 관리의 시작이니까요.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서 혹은 불편한 자세로 시도하시지만 그렇게 하면 골반저 근육이 긴장되어 전립선의 순환이 방해받습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반쯤 눕거나 기대는 자세입니다. 허리를 편하게 두고 무릎 밑에 작은 쿠션을 받쳐주면 아랫배의 압박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깊어집니다. 이러한 이완 상태는 전립선 주위 혈류를 증가시켜 배출을 훨씬 원활하게 만듭니다. 억지로 힘을 주거나 불편한 자세로 빠르게 끝내려 하지 마세요. 목적은 속도가 아니라 완전한 비움입니다. 몸이 편해야 전립선도 제대로 반응합니다. 편안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치료의 첫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자극의 범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두만 자극하는데 그것은 효과의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전립선을 깊게 자극하려면 성기 전체와 뿌리 부분, 그리고 고환과 항문 사이의 회음부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회음부 안쪽에 전립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끝에 힘을 주지 말고 마치 미세한 파동을 보내듯 천천히 압을 주었다가 풀어주십시오. 처음에는 감각이 둔할 수 있지만 몇 분이 지나면 따뜻한 열감과 미세한 진동 같은 느낌이 올라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립선 순환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전립선은 섬세한 기관이기에 강한 자극보다 부드러운 리듬이 훨씬 강력한 치유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시간과 속도입니다. 젊을 때처럼 급하게 끝내려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쾌락이 아니라 체레타냐 완전한 배출, 얼비우, 즉 전립선 내부의 오래된 분비물을 말끔히 비워내는 것입니다. 최소 20분 이상 꼬리, 천천히, 그리고 일정한 리듬으로 몸의 반응을 관찰하며 진행하십시오. 이 과정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몇 차례 반복하면 몸이 스스로 이완되고 순환이 활발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전립선 주변의 근육이 풀리며 자연스럽게 통증과 압박감이 완화됩니다. 이 느린 속도 속에서 전립선은 비로소 자신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멈춤과 재시작의 기술 판열입니다. 사정감이 밀려올 때 즉시 끝내지 말고 모든 자극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심호흡을 합니다. 그 감각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부드럽게 자극을 시작하세요. 이 과정을 두세 번 반복을 하면 마지막 배출이 훨씬 깊고 완전해집니다. 이 멈춤 재시작의 리듬은 단순한 조절이 아니라 전립선 기능을 단련하는 훈련입니다. 사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발기력도 강화되고 자신에 대한 통제감이 회복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고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젊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윤활의 원칙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와 점막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마른 상태에서 마찰을 주면 오히려 상처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향이 없고 인체에 안전한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십시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피부에 흡수되어도 안전합니다. 만약 윤활제가 없다면 로바 순수한 식물성 오일, 코코넛 오일 또 좋은 대안이 됩니다. 절대 비누나 바디로션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의 화학 성분은 요도와 전립선에 강한 자극을 주어 요도염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윤활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전립선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부드럽고 안전한 환경이야말로 최고의 치료 조건입니다. 7번째는 황금주기, 즉 배출의 빈도입니다. 너무 자주 하는 것도 너무 오래 참는 것도 모두 좋지 않습니다. 가장 건강한 주기는 처음 일주일에 2-3번, 즉 2에서 3일 간격으로 한 번씩입니다. 이 주기는 미국과 일본의 대규모 연구에서도 전립선 건강에 가장 적합하다고 확인된 수치입니다. 이 정도의 주기를 유지하면 전립선액이 항상 신선하게 순환하면서 세균 번식을 막고 염증의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너무 잦으면 피로와 전객질 저하가 생기고 너무 드물면 분비물이 오래 정체되어 염증을 유발합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몸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전립선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방법을 하더라도 효과를 몇 배로 높이는 비밀 팁의 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온열 자극을 더하세요. 배출을 시작하기 전 따뜻한 물수건이나 찜질팩으로 아랫배와 회음부, 즉 고환과 항문 사이를 5분 정도 덮여주십시오. 이 열이 전립선 주변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류를 급격히 증가시켜 훨씬 원활한 배출을 돕습니다. 마치 얼어있던 수도관을 데워 물이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간단한 온열, 자극만으로도 배출 후에 개운함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반복할수록 전립선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둘째는 호흡의 힘입니다. 배출 중에 숨을 참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몸은 긴장하고 전립선은 오히려 수축됩니다. 수문을 열어야 할 때 문을 닫아버리는 셈이지요. 자극을 주는 동안에는 반드시 복식호흡 사인례를 하십시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후 하며 내쉬는 것입니다. 숨을 내쉴 때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고 전립선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배출의 쾌감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호흡법은 단순한 이완이 아닙니다.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며 몸의 에너지를 아래로 흐르게 하는 치료적 작용을 합니다. 즉, 호흡은 전립선 순환에 보이지 않는 열쇠입니다. 셋째는 케겔 운동의 마무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출이 끝나면 그대로 끝내지만 진짜 효과는 바로 그 직후에 완성됩니다. 배출이 끝난 후 누운 상태에서 파이저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항문과 회음부를 10초간 꽉 조였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십시오. 이 단순한 동작이 전립선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여 분비물을 완전히 짜내주고 골반저 근육을 단단히 강화시켜줍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전립선 순환이 개선될 뿐 아니라 발기력과 조절 능력까지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작은 반복이지만 그 안에 회복의 모든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케겔 운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당신의 전립선을 지켜주는 마지막 숨은 닫기 훈련 마리롱입니다. 이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 실천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강박과 조급함을 버리세요. 제가 일주일에 2-3번이 적당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환자분은 달력에 표시해 놓고 마치 숙제처럼 억지로 배출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결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발기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겼습니다. 이 훈련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회복 과정이어야 합니다.
몸이 원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과 마음의 안정입니다. 전립선은 강박보다 여유를 좋아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둘째, 잘못된 윤활제 사용은 독이 됩니다. 어떤 환자분은 윤활제가 없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비누나 바디로션을 사용하셨다가 요도 입구에 심한 통증과 염증이 생겨 병원으로 급히 오신 적이 있습니다. 비누 속의 화학 성분이 요도로 들어가면 점막을 자극해 마치 불이 나는 듯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기 피부는 얼굴보다 훨씬 민감하고 얇습니다. 반드시 첨모 전용 수용성 윤활제나 첨오와 순수, 식물성, 오일, 코코넛 오일, 호호바 오일만 사용하세요. 제품 라벨의 무향, 무알코올, 피부 흡수 안전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 수칙 하나만 지켜도 전립선 건강의 절반은 이미 지켜내신 것입니다. 셋째, 통증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배출 중이거나 직후에 전립선 부위, 하복부 혹은 고환 쪽에 날카롭고 지속적인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능 저하가 아닙니다. 급성 전립선염, 더멀라네이나 선보의 함유로 감염 모음에 혹은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좋아지겠지 하며 방치하면 염증이 번져 열이 나고 소변이 막히거나 전신 피로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가까운 비뇨기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십시오. 건강한 회복은 몸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통, 무염, 무강박. 이 세 가지가 지켜질 때 전립선은 스스로 회복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훈련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의 통합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지 배출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과 염증 조절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하루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수면과 수분 관리입니다. 밤늦게 과도한 물이나 술을 마시면 방광이 자극받아 야간뇨가 심해집니다. 대신 낮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체내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되도록 하세요. 둘째, 좌식 생활을 줄이십시오. 오래 앉아 있으면 전립선이 눌려 혈류가 막힙니다. 1시간마다 5분씩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변비를 피하세요. 변을 오래 참으면 골반저 근육이 긴장되어 배뇨 장애를 악화시킵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장을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전립선을 젊게 유지하려면 영양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식탁이 바로 전립선의 약국입니다. 첫째, 토마토를 꾸준히 드세요. 리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전립선 세포의 염증과 손상을 막아줍니다. 익힌 토마토나 토마토 주스가 흡수율이 높습니다. 둘째, 콩과 두부입니다. 이소플라본은 남성 호르몬의 과도한 작용을 조절해 전립선 비대를 완화합니다. 셋째, 호박씨에는 아연이 풍부해 전립선 분비 기능과 정자 건강을 돕습니다. 넷째, 전보의 석류와 녹차, 타보어보에 폴리페놀은 혈류 개선과 한겸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한방에서는 온열 좌운, 쑥짐, 가벼운 침 치료가 혈류를 부드럽게 돕는 보조요법으로 활용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도 필수입니다. 단, 무작정히 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식이 중요합니다. 첫째, 헬럼로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땀이 살짝 날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단, 오래 앉거나 자전거를 탈 때처럼 회음부가 눌리는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과도한 압박은 오히려 전립선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코어와 둥근 강화 운동을 함께 하세요. 엉덩이와 골반 주위 근육이 강하면 전립선 주변 혈류가 개선되고 골반저 긴장이 완화됩니다. 셋째, 유산소 운동은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체지방이 줄어들면 염증을 촉진하는 사이토카인이 감소해
전립선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전립선의 건강은 몸뿐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안, 스트레스, 수치심은 교감 신경을 자극해 전립선을 더 수축시키고 염증 반응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째, 수면의 질을 개선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고 스마트폰의 푸른빛을 차단하십시오. 수면이 회복되면 남성 호르몬 리듬이 정상화되고 전립선 염증도 가라앉습니다. 둘째, 배우자와의 대화를 주저하지 마세요. 부끄러움 대신 솔직하게 불편함을 나누면 마음의 짐이 줄고 회복의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전립선은 마음이 긴장될 때 함께 굳어버립니다. 이완된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제 배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전립선 건강은 아내의 이해와 배려 속에서 완성됩니다. 첫째, 잔소리 대신 관심을 보여주세요. 또 화장실 가? 라는 말보다 요즘 잠은 좀 괜찮아? 라는 따뜻한 질문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남성들은 전립선 문제를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아내의 부드러운 한마디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둘째, 전립선 건강 밥상을 함께 하세요. 토마토찌개, 두부무침, 호박씨가 들어간 샐러드 등 딴내 등 부부가 함께 먹을 수 있는 메뉴로 건강을 나누십시오. 셋째, 함께 걷는 습관을 가지세요. 식사 후 손을 잡고 산책하는 20분이 부부의 대화와 혈류순환을 동시에 살립니다. 건강한 전립선은 결국 따뜻한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얼마 전 저는 진료실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바로 김민준 선생님의 아드님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장님, 아버지를 다시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엔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시며 괴로워하시던 분이 이제는 편히 주무십니다. 아침이면 먼저 미소로 인사를 건네시고 손주들과 공원에 나가 함께 걷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돌려주신 건 단순한 건강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저 역시 눈물이 났습니다. 전립선을 되살린다는 것은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의 삶을 되찾는 일이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들이 같은 고통 속에서 조용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판보렐라우메아 참어 관리와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부끄러워 숨기기보다 지금처럼 관심을 갖고 배우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용기와 꾸준함입니다. 오늘 배운 단 하나의 습관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변화는 반드시 시작됩니다. 전립선은 정직한 기관입니다. 올바른 자극과 순환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제 자주 받는 오해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성생활은 줄여야지. 참는 게 건강에 좋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장기간 사정을 억제하면 전립선 안에 분비물이 고여 염증과 석회화를 유발하고 오히려 기능 저하를 앞당깁니다. 반대로 자주 배출할수록 더 좋다는 생각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나치면 전립선이 과로하여 피로와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몸이 원할 때 무리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건강한 빈도입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순환입니다. 이제 안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불안할 때 병원을 찾아야 할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배뇨시 통증이나 소변이 가늘고 끊어짐이 계속된다면 단순한 전립선 비대 이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둘째, 덤어열이 나거나 몸이 무겁고 피로감이 심하다면 급성 염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소변에 피가 섞이거나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요폐 상태는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넷째, 길이 PSA 수치가 갑자기 상승 배람하거나 가족 중 전립선암 병력이 있다면 반드시 정기 검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어떤 훈련도 시작하기 전에 담당의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하며 텀레인 7일 실천 로드맵 판매를 드리겠습니다. 1차. 따뜻한 샤워 후 조용한 공간에서 환경과 자세를 세팅하세요. 1차. 회음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10분간 배출 훈련을 연습합니다. 3일차. 온열 찜질과 복식 호흡을 함께 적용해 보세요. 4일차. 멈춤과 재시작 기술을 익혀 사정 조절 능력을 높입니다. 5일차. 윤활제 선택과 사용법을 완전히 숙지하십시오. 6일차. 배출 후 케겔 운동으로 마무리하며 근육을 강화합니다. 7째 날. 수면 수분점 식단을 조절하고 자신의 변화와 느낌을 기록해 보세요. 이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한 반복입니다. 이제 재발을 막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2~3번의 규칙적인 배출 주기를 지키면 전립선 내부의 순환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염증이 쌓이지 않습니다. 둘째,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세요.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떨어질 때는 하루 이틀 쉬어도 괜찮습니다. 전립선은 무리보다 균형을 좋아합니다. 셋째, 습관을 시각화하세요. 달력이나 앱에 체크 표시를 남기면 뇌의 보상 회로가 작동해 꾸준함이 쉬워집니다. 넷째, 재래 중단했을 땐 자책하지 마세요. 며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그 꾸준한 리듬이 전립선을 평생 젊게 유지시키는 비밀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남성 건강을 20년 넘게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움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누가 듣겠어 라며 침묵 속에 고통을 감춥니다. 하지만 그 용기 없는 침묵이 병을 깊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큰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전립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돌보면 반드시 반응하고 회복합니다. 부디 기억하세요. 문제를 인정하는 용기와 꾸준한 실천, 이 두 가지가 당신의 전립선을 살리고 남은 인생의 품격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내일도 어제와 같은 밤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단 10분만 용기를 내어 실천한다면 당신의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따뜻한 샤워 후 조용한 공간에서 첫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고 돌보는 이 시간은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의학적 실천 삶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약보다 따뜻하고 의학보다 현실적인 건강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전립선은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밤 여느 때처럼 소변 때문에 뒤척이며 불안한 새벽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샤워 후 조용한 공간에서 몸을 이완시키고 오늘 배운 건강 배출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스스로의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약이나 수술이 당신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지와 꾸준함 대란이 진짜 치료제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전립선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 당신의 몸이 편안히 잠들고 내일 아침 상쾌한 미소로 하루를 맞이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